제가 2009년에 권화백이 요청에 의해서 작품 세 개를 일괄 검토해보고 오늘에 준하는 이 논제에 비슷하게 제가 증정해서 올린 글이 있어서 이번에 계기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의미를 가져봤습니다. 제 소멸, 부재의 것들에 대한 헌사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문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소멸, the dissolution and the absence, 없는 거, 여기에 대한 헌사, dedication 라고 하는 말, 헌사란 말은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잊지 않고 그것을 책머리에다가 기억해서 써놓는다는 뜻입니다. 권정우 화백의 생애와 예술을 다시 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글을 헌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구문화예술회관 권정우 화백 회고전 심포지움은 한 작가의 창작 생애를 되돌아보고 그가 대구 지역 문화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부진양성에 헌신을 다했던 면면들을 족적별로 나누어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본 발제자의 글은 그가 자신이 예술 생애를 창조하는 데 쏟았던 열정과 업적에 한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는 대구 칠곡에서 태어나 계명대, 또 동대학원, 그리고 뉴욕 프렛 대학원을 수학한 동안 한국의 근대 미술과 서구 모더니즘을 접목시킨 한편 이 위에서 그 자신의 예술 세계가 딛고 설 위치를 확보하는 데에 집념을 쏟아왔습니다. 그간 그의 개인전은 프렛의 히긴스 홀, 같은 해 뉴욕의 갤러리 코리아를 시발로 도쿄, 상하이, 서울, 대구에 이르는 순회의 족적을 밟아왔습니다. 이 글은 편의상 전기, 중간기, 후기로 나누어서 그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읽어온 경로를 일별하고 심층 고찰할 것입니다. 지금 일생을 참고로 아주 짧게 개괄해 보았습니다만 이 전체의 주제를 관료하는 하나의 주제어가 있다면 소멸, 부재의 것들에 대한 헌사이겠습니다. 없는 거, 있다가 없는 거, 소멸입니다. 부재,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미술에서 있다가 없어진 거, 처음부터 없었거나 지금도 여전히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펴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튼튼하게 남아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건강하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역으로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권화백을 놓고 우리가 토의해야 할 문제 상황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여하며 대구 미술에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숙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번 조금 몇 줄만 더 추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페이지. 그의 전기는 원초라는 주제를 처음으로 제출한 것이 77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그의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미술계에 데뷔하던 시절입니다. 이처럼 근원적인 요소인 얼룩진점, 소멸의 직전에 벌써 들어갈 정도로 얼룩이 낮습니다. 여러분들 비건한 예로 노인이 되면 얼굴에 반점 생기는 거 이해하시잖아요. 얼룩이 져요. 스페클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룩진점이 생겨요. 거기에 주목한다. 이게 벌써 심상치 않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다가 80년대 중반에 세계의 해골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두개골을 등장을 시켰고 이 무렵에 사운드라는 말을 거기다 곁들입니다. 여기에서 스피커라는 음성 기기를 결부시켜서 점차 점들을 선으로 발전시키거나 색의 대비가 강하고 밝고 어둡기가 또 강한 색들을 강렬로 하는 데 이렇습니다. 이 시기의 압권인 어느 날 밤 80대 중후반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것처럼 어둠과 밝음을 대척광외로 보는 그래서 새로운 표현, 신표현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도 전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아주 빈번히 등장시키는 주제는 세계의 해골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두개골을 이었다가 이후 거의 같은 주제에 집착한 흙과 뱃, 빨강과 암청을 곁들인 화면을 전개함으로써 일찍이 멜랑콜릭한 분위기에 집착을 하였습니다. 방금 예시한 작품에서처럼 움푹 패인 유골의 눈과 치아를 분리시켜서 어느 날 밤에서와 같이 드로잉체의 빨강, 노랑, 파랑, 검정의 강렬한 대비에 선 드로잉의 색면 양식을 연이어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건너뛰어서 3페이지 중하반에 이번 회고전에 출품하는 근작들 1990년대로 뛰어가 보겠습니다.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지금까지의 좀 긴 기간에 이루어진 후계 경향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컨대 산수 풍경, 우산과 꽃, 모든 것은 하나, 소녀와 함께 정물 같은 작품들은 이번 회고전에 선보이는 작품들의 원조의 격입니다. 이 작품들은 선 드로잉에다가 인간, 말, 고층 빌딩, 이렇게 우산, 꽃, 부처, 그릇, 비둘기, 추모 사진, 군중, 불상, 계단, 스님, 동대구역, 촛불 같은 수다한 이미지를 내재시켜서 사물들의 형상을 전멸선을 주요소로 해체하는 경향을 드러냅니다. 여기에다가 해골군은 입체와 설치 양식을 빌려 중단 없이 곁들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후기의 경향을 한번 요약해 본 것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개관할 때에 한번 다시 재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고 4페이지로 가서 제2절에
권정호 화백의 이러한 그 경향이 어떠한 경향을 띠고 있는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2절 첫 번째 줄입니다. 권정호 화백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들의 일상 시각이란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따라서 이렇게 해골 같은 기이한 형상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대급부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상인들은 죽었거나 소멸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이른바 부재의 것들은 단지 추억의 품목으로 간주하거나 예외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눈에는 일상 존재, 부재의 시선이란 정상이 아니기에 흔히 기각이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부재에 주목하거나 집착한다는 건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인이 부재를 응시한다는 것, 예컨대 갑자기 떠난 고인을 추모식에 참석했을 때처럼 꼭 그래야만 할 개인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가가 부재에 주목하는 건 전적으로 이와 괴를 달리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충분한 이유가 없어도 그 자신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시대적인 이유에 끊임없이 끌려갑니다. 견인됩니다. 그에게는 오히려 이게 정상입니다. 그의 작품들이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평의 시선은 이러한 미확인 이유를 그들의 작품에서 밝혀냄으로써 그의 작품들이 어떠한 경로를 밟아 부재의 세계를 그리게 되었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이 부재에 대한 시선은 예컨대 1926년에 우리 한국에 나라가 없어졌을 때에 시인 한용운이 님은 같습니다. 이거 중고교회 책에 나오는 시향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제가 읽지 않고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마지막 단에 가서는 결단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반어를 제기함으로써 그 보낸 자와 소멸된 자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의혹과 의문의 눈초리를 봅니다. 그래야만 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 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권정호 화백이 부재와 소멸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 이것은 한용운의 시인의 그것처럼 결코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 말고 어떤 정당성을 그 작품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차려매겨줘야 당연히 이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제가 권정호 작가의 부재에 대한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옷이라든가 사람이든가 산이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지 없을 때 자꾸 주목하냐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의아한 건 좋지만 반대적인 짜증스러운 제가 권 작가의 영문도 모르는 와이프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하는 거 좀 그리세요. 존재하지 않는 거 왜 그러시죠? 이렇게 대단히 불만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샤핏이 두 번째 줄 아래에서 이 권정호 작가가 어떻게 해서 개인사적으로 어렸을 때에 부재에 대한 소멸에 대한 시선을 일찍이 시대의 역사의 한 맥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개인사적인 핵심을 추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개인사를 말하기 전에 사회사를 먼저 말한다. 그의 생애와 관련을 갖는 사회사의 사건들로는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군부통치, 1980년 황사태, 산업사회와 물질사회의 화합, 또 정치적 가치의 절하와 도덕적 해이, 1990년대 물질적 향락의 만연과 대구 지하철 참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사건들을 우선 사회사의 대사건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작가라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를 배경에 두고 자기가 발언하는 겁니다. 발언. 그의 평면 작품과 영상 작품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징체로 등장하고 있는 전멸하는 거, 없어지는 거, 그런 점들, 얼룩들, 단순한 기하학적인 이런 형상들이 단일하게 보다는 이러한 지혜반 사건들에서 연유와 우리란 무엇인가라는 실존에 대한 의문, 절망 이런 거, 이를테면 인간이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에 지나지 않나 하는 것을 절망했을 겁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이라는 한낱 전멸체, 점에 불과하다. 점에 불과한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절절히 시사합니다. 5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단락으로 점프하겠습니다. 그의 부재의 시선에는 일상의 사물들이란 일체가 하나라는 거. Everything is one. 일체가 하나라는 거. 그저 가벼운, 너무도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한다. 프랑스의 장 듀퓨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세대로서 현장에서 그 죽음의 참상을 목격한 게 바로 이런 상처가 작동한 것이 그 한계다. 그 때문에 듀퓨가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듀퓨의 경우처럼 그 부재의 시선 역시 사람들을 보면서 한낱 석탄의 검정 부스러기에 진배 없다는 것, 듀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보니까 석탄 부스러기네. 뭐 사람이 존경스러워? 실존? 그런 게 아니라니. 자, 2차 세계대전의 참상 저 뒤에 백그라운드의 어둠의 세월의 속에서 서구의 프랑스의 한 작가가 생각했던 것도 부재와 소멸에 대하여 의식했어요. 듀페가 그랬듯이 권정호 작가에게서도 마무리란 모두 이처럼 산상조각난 파편의 다름 아니라는 거, 전체는 하나 똑같아. 시선이 그의 예술 세계를 지배했던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권정호 작가의 상상공간에 등장하는 이런 트라우마란 정신분석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상처, 지울 수 없는 아픔, 상처는 그가 비록 전쟁 부세대이긴 하지만은
그 특유의 개인사와 사회사가 후발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일찍이 전쟁 세대가 겪었던 것과 유사한 아픔을 무의식에 내재하게 했습니다. 그 개인사 속에는 의학 공부를 많이 가업으로 했던 선대들의 그런 어렸을 때 집에다 갖다 놓은 그런 하나의 해부학적인 여러 가지 도상들을 보고 거기서 인간이라는 한낱 저같구나. 감성이 예민할 때 고나백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의료용 그런 도상 입체들을 보았던 것이 이거 생각하면 너무 일찍이 부정적인 그 색깔의 형상을 보여주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 우리 고나백의 일생을 관료하는 이런 정신세계를 도동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나백 부정적으로 그랬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작가의 동기 그런 세계가 어떠한 것이었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계로 6페이지에 3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작가의 시대사, 사회사, 나아가서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상징들, 특히 그가 일궈낸 작품의 기초들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지어줍니다. 우선 주목할 건 그의 전기에서 중간기를 거치면서 줄곧 등장시켰던 점묘라는 점들과 선들의 기표들을 이와 관련 이 기표란 말이 어려운 붙자죽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말에 소리에 이른 원초 선으로부터 선과 해골 소리에 이르는 두개골과 소리 기타 형상들이 점이나 선들의 기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그것의 의미를 다루는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해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그의 후기와 최근작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건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기표의 경우를 먼저 언급합니다. 권정호 작가의 이 기표들이 본질적으로 점과 선의 간단 없는 해체와 절단을 특징으로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왜 쭉 끝이 않고 그었다, 끊었다, 연결했다, 또 끊었다, 그었다 이렇게 하는 하나의 그 소멸의 의식이 가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을 찍고 이으면서 점과 선을 계속해서 생성하는 건 다시 말하거니와 소멸과 부재의 시선이자 그 소상입니다. 그에게서 이 소멸과 부재는 곧 전멸하는 점과 손이라는 아주 작은 것들과 동의어로 이해됩니다. 흔히 오해하듯이 그의 시선은 본질적으로 기하학적인 이렇게 작은 것들, 이걸 환원이라고 그러는데 essential reduction이라고 하는데 본질적 환원에 기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그의 부재의 시선은 최소한 줄여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사물들에 대해 판단을 오해하는 수준에서의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 작가가 되지를 않게 됐습니다. 왜 그가 보이는 것, 그 사물들에 대한 판단을 리저브했을까? 버렸을까? 만약에 거기에 동참했다면 뉴요커가 됩니다. 뉴요커가 돼요. 코리안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많은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가서 뉴요커가 되어 들어왔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예. 누차 언급했듯이 이는 트라우마적 사유, 트라우마틱사 트라우마를 주목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에
표.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의 거두들이 프로이드 락강에서 보는 그런 것에 해당하고 또 적중합니다. 일단 사물들이 이런 트라우마적 시선에 세례를 받으면 그것들이 외적 지각의 모습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정성입니다. 분열, 스키조이드, 분열의 충동이 필연적으로 기표들을 해체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을 찍고 선을 그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점만 긋고 선으로 긋지 않게 됩니다. 예. 머리 아프시게 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4절로 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절. 마지막으로 밝혀야 할 것은 왜 그랬을까? 그 의미입니다. 그 마음과 정신 상태를 권하백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그것을 중요한 그 의미, 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정과 핵을 긋고 종래는 스카를 주제어로 형상으로 내걸었습니다. 그의 기의들의 품목은 제1절에서 예고하고 2,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개골, 소리, 화면의 배우를 장식하는 인물을 비롯한 온갖 사물들입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두개골은 그의 트라우마를 시사하는 가장 최대의 상징물이면서도 그의 미소 세계를 작은 것들,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들에 주목을 해요. 이 작가는요. 그의 미소 세계를 마이크로월드, 미소 세계 또는 부재의 기표들을 기의에다가 결부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매개물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기의가 어떤 건지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예감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갈렙기 기표면을 언급했지만 화면에 중경과 정경을 장악하고 있는 두개골의 전멸선들과 붉은 환영들의 윤무는 그의 의식의 편을 시사한 기의의 품목들을 그림에 틀림없습니다. 항상 4월의 외관을 보면서 저쪽으로 비욘드 월드를 봐요. 예, 이 문제가 이 작가에게서 대단히 중요하고 2000년대에 화몽을 비롯하여 후속 작품들에게서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 달라 1절에서 계율을 언급했지만 밑에서 네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계율을 언급했지만 여기서도 이를 단서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부재의 기표들을 그 의미에다가 연결시키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매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걸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개항을 그가 중요시했던 건 그가 부재의 시선을 이른바 화엄사상관들이 말하는 연기에 의존했다는 증거이다. 연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지 않느냐, 남이 있기 때문에 여가 있지 않느냐, 이 현 세계가 있다면 저쪽 그 다음의 세계가 그러지 있지 않겠느냐라는 연기의 세계입니다. 그의 기표들 상호간에는 그래서 동시적이거나 착시적이거나 간에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이어져서 결과가 작동이 됩니다. 마음의 연과 마음의 인과 사원의 연이 자동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연기의 이념에 의하면 그의 기표들은, 즉 작품들은 상관징표들을 가짐으로써 현실 세계와 의미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등장시킨 검붉은 환영들, 킬링필드에서 대지에, 킬링필드라는 건 베트남전에 우리가 참가했던 그 킬링필드 말입니다. 거기에 뒹구는 유골들,
아니면 사람과 동물과 부처들 일상 용기들 모든 그 나름의 기회가 다른 것들이지만 이것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뛰어넘어서 초연결이 있습니다. 이런 끈들이 작동함으로써 그 의미가 절대적이지보다는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모두가 똑같이 기표들의 부동성을 연기적인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기회의 부동성을 견인한 중간자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기회가 결코 부재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등장시키고 있는 내개체들이 부상적인 것들을 해서 현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결코 지시하는 건 결코 아니라, 그 반대로 그의 기회 역시 부재의 것들을, 이를테면 지하철 3사로 희생된 영혼들, 킬링 필드에서의 사라져간 희생자들, 나아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 일체의 것들을 이러한 추모의 재래이면 아니면 그 정경들을 의미합니다. 그 한때 부처를 등장시킨 것도 지금은 부자한 것들의 열반 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일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참사나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은 모두, 물론 동물, 심지어 일상용품들마저 일체가 피안에 존재하거나 차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컨대 부재의 것들의 왕생을 기원하는 재래의 전령들입니다. 메신저들입니다. 그의 예술은 궁극적으로 삶의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불투명한 세계를 그립니다. 지금껏 살펴본 다수의 기표들은 피안의 세계를 현존시키기는 불가능하지만 온갖 노력으로 이를 현존케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술에 대해서는 갖는 남다른 사유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이란 참으로 보더라도 없고 미소한 것이 아닐까. 예술이라는 이렇게 미소한 것들, 필연적으로 소멸을 거쳐서 부재에 이르는 것들을 지연시켜서 이를 오늘의 현존의 세계로 끌어내므로써 우리가 보아왔던 이 세상이 사실은 공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련한 재래의 헌사다, 데디케이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당화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